폭력의 도시 리우 붉은 깃발 아래 벌어진 전쟁의 기록. 멈출 수 없는 폭력의 도시. 여러분은 지금 환희와 비극이 공존하는 땅,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심장부로 들어서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축제와 아름다운 해변의 뒷면에 이곳은 수십 년간 파벨러, 빈민가를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키워온 거대 마약 갱단과의 전쟁터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진압 작전은 일상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도시는 총성과 비명으로 덧칠됩니다. 지난달 28일 리우데자네이루주 당국은 이 지옥과 같은 현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132명의 목숨이 오갔던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 즉 전쟁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은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과 하늘을 나는 드론이 포착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긴박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날 붉은 깃발 아래에서 벌어진 참혹한 대치 상황과 그 작전이 남긴 깊은 논란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리우의 거리가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할 시간입니다. 붉은 깃발 아래 코만두 베르멜류의 그림자. 이번 작전의 표적이 된 조직은 악명 높은 코만두 베르멜류 CV, 즉 붉은 사령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갱단이 아닙니다. 1970년대 감옥 내에서 시작된 이 조직은 리우의 마약과 무기 밀매를 독점하며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파벨라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쥐고 흔드는 공포의 대상이자 때로는 정부의 부재를 대신하는 또 다른 권력으로 군림해왔습니다. CV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경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직력과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당국이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차량 12대, 그리고 2,500여 명의 경찰과 보안 요원을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국가 공권력에 맞서는 준군사 조직에 가깝다는 방증입니다. 이 작전은 소규모 검거가 아니라 조직의 핵심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연 이 모든 무력 사용이 정당하고 적법했는가? 리우 당국은 CV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영상 공개는 그들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테러 단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순간 경찰의 대응 수위와 정당 방위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깃발 아래 드리워진 폭력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합법과 불법, 정의와 폭력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기록하다 바디캠이 포착한 10월 28일. 이제 우리는 그날 총성이 난무했던 현장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공개된 바디캠과 드론 영상은 작전의 난도와 긴박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상 속에서 특수작전대대 소속 경찰관들은 요란한 총성과 폭발음 속에서 마치 전쟁터의 군인처럼 빠르게 이동합니다. 좁고 복잡한 파벨라의 골목길은 매 순간 매복과 기습이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지형입니다. 드론이 촬영한 장면을 보면 경찰관 6명이 조심스럽게 전진하던 중 갑작스러운 매복 공격을 받고 재빨리 엄폐물 뒤로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오가는 총탄의 궤적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생사가 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게릴라전 형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작전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한 경찰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부상당한 동료의 후송을 직접 지휘했던 특수작전대대 소속 클레이통 세라핀 곤사우베스는
몇 시간 후 갱단원과의 치열한 대치 중 안타깝게도 총탄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이 작전이 얼마나 처절하고 위험했으며 경찰관들 역시 사지를 헤매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무거운 증거로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무려 132명이 사망했다는 당국의 집계는 이 작전이 남긴 깊은 상흔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논란의 그림자 즉결 처형의 비난과 당국의 당위성. 영상의 공개는 리우 당국의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작전 이후 사망자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교전 수칙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갱단 조직원을 즉결 처형했다고 주장합니다. 파벨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 중 불필요한 과잉 진압이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란은 브라질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번 작전은 인권 침해 의혹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리우 당국은 영상 공개를 통해 작전 수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처형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목숨을 걸고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클레이통 곤사우베스 경사 같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작전이 절박한 생존 싸움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갱단을 소탕하는 장면이 아니라 생사가 오갔던 경찰관들의 모습을 통해 작전이 불가피했고 정당했음을 호소하는 일종의 여론전 도구로 해석됩니다. 법정의 선 전쟁, 인권의 무게. 결국 이 브라질의 도시 전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은 이번 작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청구를 접수하고 작전 수행의 적법성과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브라질 공권력의 갱단 대응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갱단원 128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을 넘어 한 사회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에 맞서기 위해 공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리우데자네이루의 총성이 잦아들어도 그 잔인했던 기록은 바디캠과 드론에 남아 법정과 여론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폭력의 도시에 드리워진 붉은 깃발은 이제 당위성과 인권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잣대 아래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132명의 희생은 브라질 사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